혹시 어젯밤에도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거절하면 관계가 끊길까 두려워 억지로 옷을 입고 나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남의 비위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귀한 휴식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년 사랑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말마다 당신을 불러내는 지인들은 당신의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심심함을 달래줄 공짜 장난감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시간을 좀먹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끄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남의 심심풀이 땅콩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은 배려가 아니라 자존감이 바닥났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예스라고 대답할 때 상대는 당신을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사자는 혼자 있어도 위험이 넘치지만 하이에나는 늘 떼를 지어다니며 시끄럽게 굽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의 부름에 응하는 건 당신 또한 하이에나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무례한 요구를 거절할 때 비로소 당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이 숨을 쉬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뒤처진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군중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롭다고 갈파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해치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성벽입니다. 네 번째,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의 90%는 남을 헐뜯거나 자기 자랑질을 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영양가 없는 소리를 듣기 위해 당신의 간과 지갑을 축내는 건 미친 짓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루한 감정의 배설구가 되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100배는 더 고상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도 이젠 사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껍데기뿐인 지인 100명보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1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구원합니다. 인간관계에 연연하는 건 아직도 세상의 주인공이 타인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의 발로입니다. 인맥이라는 허상을 쫓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귀비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섯 번째, 침묵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과 어울리는 건 정신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은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고상한 사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한다고 했습니다. 수준 낮은 대화에 장단을 맞추며 웃어주는 가식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길어 올린 통찰만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들의 호출은 당신의 휴식을 강탈하려는 약탈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뺏으려 들고 남의 평온이 배 아프면 흔들어 깨우려 드는 심술궂은 본성을 가졌습니다. 주말의 평화를 사수하십시오. 당신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다 끝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심이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실 당신이 나가지 않아도 그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뿐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빨리 깨달을수록 남은 생이 평온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침묵으로 당신의 영역을 표시하십시오. 아홉 번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은 중년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없는 사람은 은퇴 후나 노년에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삶은 목줄 메인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노는 즐거움을 깨우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모든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 홀로 우뚝 서십시오. 10번째. 오늘부터 당신의 주말을 성역으로 선포하십시오. 전화기는 던져두고 지인들의 연락은 무시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껍데기들을 털어내고 오직 당신만의 본질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무례한 세상에서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벽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 때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입씨름하는 건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짓입니다. 당신은 옷이 더러워져 화가 나겠지만 돼지는 그 상황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보다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는 비열함을 가졌습니다. 그라시안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준이 되는 길일 뿐입니다. 수준 낮은 인간에게 품격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오판입니다. 두 번째, 무식한 자가 부리는 고집은 신념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발악입니다. 아는 게 없으니 우기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꼴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르치려 드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한 시간 낭비입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뇌 근육을 당신이 교정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논쟁에서 이기려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킨다 해도 상대의 마음속에는 당신에 대한 원한만 남을 뿐입니다. 그라시아는 어리석은 자를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관심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당신의 지적 에너지를 그런 쓰레기 같은 논쟁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세련된 경멸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상식 밖의 사람을 대할 때는 스승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천박하게 구는가를 연구하는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인간의 추악함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화를 내는 대신 가엽게 여기며 비웃어주는 것이 진정한 승자의 여유입니다. 굳이 입을 열어 당신의 고귀한 언어를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과 그 인간을 같은 부류로 묶어버립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옛말은 처세의 진리입니다. 무식한 자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보다 몇 단계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입을 닫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증명됩니다. 여섯 번째,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상대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며 특히 나이든 무식함은 약도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라시안의 통찰처럼 어리석음은 전염병과 같아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교화시키겠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대화는 귀를 열 준비가 된 사람하고만 나누는 특권입니다. 벽과 대화하며 답답해하는 건 벽을 세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벽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은 불리할 때만 못 알아듣는 척하며 상대의 진을 뺍니다. 이런 감정 소모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화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오직 정적만이 가장 적합한 대답입니다. 여덟 번째, 무례한 자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논리적으로 반박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상대라도 된 양 착각하며 기세등등해집니다. 반응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줄먹이를 없애는 굶기기 전략입니다. 아무런 대꾸 없이 빤히 쳐다보다 돌아서는 뒷모습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강력한 일격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로운 자는 논쟁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인간들이 널려 있고 그들을 다 상대하다가는 제풀에 지쳐 쓰러집니다. 그라시아는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의 비난을 칭찬보다 더 달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이해 못하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높은 경지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고고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10번째, 오늘 이후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을 만나면 속으로 만세를 부르십시오.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좋은 기회이자 당신의 침묵 기술을 연마할 연습장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우월한 자의 퇴장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인간 본성의 바닥을 들여다볼 준비를 하십시오. 자, 수만 번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술자리에서 내 치부나 재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술 기운에 털어놓은 고민은 내일 아침이면 상대방의 안주거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비겁한 본성을 지녔습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적은 당신의 혀끝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미는 꼴입니다. 비밀은 가슴속에 묻어둘 때만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둑에게 우리 집 열쇠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 자랑은 시기를 부르고 가난 자랑은 멸시를 부를 뿐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은 상대의 지갑 두께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사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이용하거나 발 아래 두려 할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배우자에게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처세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계획을 미리 떠벌리는 행위는 성공의 기운을 스스로 흩뿌리는 미친 짓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을 비웃을 기회를 미리 제공하는 꼴입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자신의 속내를 신하에게 들키는 순간 권위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만 증명하십시오. 과정 중에 내뱉는 말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치부를 고백하는 것을 솔직함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당신의 약점을 상대의 손에 쥐어주는 어리석은 자폭행위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실수를 잊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비수로 되돌려주는 잔인한 습성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상대는 그 정보를 당신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당신만의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 신비로운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권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 보여준 패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으며 만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게 본능적인 두려움과 존경을 느낍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술자리에서의 호의는 알코올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입니다. 어제 웃으며 내 등을 두드려주던 지인이 오늘은 내 약점을 잡고 비아냥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민낯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며 이익 앞에서는 신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법입니다. 취기 어린 진심은 배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잔을 채우되 속은 채우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자식 자랑이나 가족 내부의 갈등을 밖으로 내뱉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남들은 당신의 자식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치지 않으며 가족의 불화에는 은근한 쾌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타인의 집안 사정을 들으며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위안 삼으려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타인의 입방아에 올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집안일은 담장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여덟 번째, 상대가 먼저 자기 속내를 보인다고 해서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상대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고
혹은 상대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동질감을 미끼로 정보를 캐내려 드는데 능숙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되 당신의 패는 끝까지 숨기십시오. 끝까지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법입니다. 9번째, 약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약점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한비자는 상대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형님 동생 하던 사이가 내일 원수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등을 내주지 마십시오. 10번째, 오늘 밤 술자리가 끝난 후 입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며 입조심은 중년의 가장 고귀한 지혜입니다. 혀끝을 다스려 당신의 위험을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비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고독한 강자의 방식입니다. 자, 수만 번 고르시고 이 정도만 알아도 인생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다음 지혜로 넘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주변에서 꼰대라고 수군거려도 신경 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비난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음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며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는 비루한 존재들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타인의 평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비난에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꼴입니다. 두 번째, 꼰대라는 말은 대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던지는 값싼 공격용 무기입니다. 당신이 원칙을 지키고 바른 소리를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어 비아냥으로 응수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보다 나은 존재를 인정하기보다 흙탕물을 뿌려 같이 더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천박한 언어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당신의 품격만 낭비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변했다는 말은 칭찬으로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제야 타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끝낸 것입니다. 네 번째, 무례한 평가를 내리는 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대개 자신의 삶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두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단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악취미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사자는 쥐새끼들이 찍찍거린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비난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함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면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다는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반응 없이 평온을 유지하면 당황하는 쪽은 오히려 비난을 던진 자들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신의 길을 가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일격이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이 당신을 만만한 샌드백으로 만듭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쓰레기가 바로 평판에 대한 집착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오늘 당신을 칭송하던 자가 내일 당신을 침뱉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통찰처럼 외부의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마음가짐 뿐입니다. 일곱 번째, 꼰대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능하다고 불리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가치관을 무시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려 당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간사함은 상대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흔드는데 능숙합니다.
당신의 원칙이 그들에게 불편하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신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8번째,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평판과 상처뿐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만의 동무대를 즐기십시오. 그들이 무어라 짓거리든 당신의 밤은 평온해야 하며 당신의 낮엔 당당함이 넘쳐야 합니다. 9번째, 비난하는 자들의 수준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꼰대나 변했다는 식의 1차원적인 비난을 늘어놓는 자들과 수준 높은 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에픽테토스는 현명한 자는 타인의 비난을 듣고도 마치 벽에 부딪힌 바람처럼 흘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귀를 씻고 당신의 정신을 더 고결한 가치로 채우십시오. 잡음은 그저 잡음일 뿐입니다. 10번째, 오늘 이후로 당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은 그들의 것이나 귀는 당신의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이 정도만 깨달아도 세상이 훨씬 조용해 보일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지갑을 굳게 닫아야 하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를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은 피와 같아서 한번 빠져나가면 돌려받기 힘들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반드시 썩어 문드러집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빌릴 때는 엎드리지만 갚을 때는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 인간의 추악한 본성입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돈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채권자가 아니라 죄인이 됩니다. 언제 갚을 거냐는 당연한 질문조차 상대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은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기보다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채감을 혐오하여 결국 은인을 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돈을 잃는 것은 회복할 수 있어도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친구를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타인의 절벽 아래로 던지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만용이며 당신의 가족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신하를 믿는 것 자체가 멸망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자가 당신의 생명줄인 노후 자금을 요구한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을 넘으려는 자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침략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50대 이후의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이자 생존 그 자체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지금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돈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은 당신의 여유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빨대를 꽂으려 듭니다. 당신의 지갑이 얇아지는 순간 그 많던 친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거절을 미안해하는 태도가 상대를 더 집요하게 만듭니다. 애매한 태도는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며 결국 더 큰 원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은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당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은 짧고 굵게 하십시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돈을 빌려가려는 자들은 대개 당신보다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손을 내밉니다. 정말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한비자의 통찰처럼 인간관계의 밑바닥에는 항상 이익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우정을 이용해 자신의 위기를 넘기려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구는 애초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7번째, 의리라는 단어에 속아 당신의 미래를 팔아치우지 마십시오. 의리는 배가 부를 때나 나누는 사치품이지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 끊어질 관계라면 차라리 지금 끊어지는 것이 당신에게 이득입니다.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냉정해지십시오. 냉정함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입니다. 8번째, 돈을 요구하는 친구에게는 당신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십시오. 실제로 돈이 있든 없든 당신의 지갑은 항상 닫혀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인간은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어떻게든 한 입 베어 물려듭니다. 당신의 재력을 감추고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신비로운 침묵이 당신의 지갑을 지킵니다. 9번째,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는 수고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편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갚지 않는 자들은 항상 당당하며 오히려 독촉하는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인간의 뻔뻔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과 엮여 당신의 고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갑을 닫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10번째, 오늘 이후로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관계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직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걸러내야 할 인간을 걸러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그 친구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자, 수만 번 고르시고 이 정도면 지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다음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에도 연락 없는 자식들 기다리지 마십시오.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당신의 품격이 삽니다. 첫 번째, 자식의 연락에 목을 매는 것은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기분이라는 도박판에 던져넣는 짓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안위가 최우선이라 제 살길 바쁘면 부모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교적인 사람일수록 내면은 가난한 법입니다. 자식의 방문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질수록 당신의 노후는 비참해질 뿐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나 사위가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타인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기 전에 당신의 삶에 잠시 들른 손님일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구속하려는 존재로부터 멀어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섭섭함을 드러내는 순간 자식들은 당신을 부모가 아니라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쿨하게 잊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혼자 노는 법을 모르는 노년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자식이 찾아와야만 행복하다면 당신의 행복은 타인에게 저당 잡힌 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고립을 견디는 힘이 곧 그 사람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즐길 거리를 찾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자식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식은 당신의 보상 심리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은 당신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인간은 본래 받은 은혜보다 당장의 편안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과거의 희생을 훈장처럼 내밀며 보답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을 꼰대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다섯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우뚝 선 부모가 결국 가장 존경받습니다. 자식들도 눈치가 있어서 부모가 자신들에게 매달리면 만만하게 보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부모가 혼자서도 즐겁고 당당하게 살면 자식들은 오히려
그 여유의 매력을 느끼고 먼저 다가옵니다. 국어라는 효도는 가짜입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자식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른이 되십시오. 6번째, 명절이나 기념일에 집착하는 것은 껍데기만 중시하는 허례허식일 뿐입니다. 달력의 숫자 때문에 억지로 모여 앉아 서로 눈치 보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한 것이 훨씬 고결한 삶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은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고 나면 마음의 빚을 다 갚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식적인 만남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강요된 만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7번째, 외로움은 자식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립니다. 자식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활동만이 당신을 외로움이라는 늪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8번째, 자식의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자유로 채우십시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놓쳤던 당신의 욕망을 이제야 마음껏 발산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떠나도 당신은 당신 곁에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자신을 외면한 채 자식이라는 타인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9번째, 섭섭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당신의 이기심은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서 정작 그들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을 기뻐하고 당신 또한 완벽하게 독립하십시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평행선을 걷는 것이 중년 이후 가장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10번째, 오늘부터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모든 기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내 시간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 되어 당신의 노후를 찬란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 수만 번 고르시고 이 정도만 깨달아도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모임에서 굳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좌중을 압도하려는 욕심은 열등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노탐을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자를 존경하기보다 혐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말처럼 지혜로운 자는 가장 빛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입을 열 때가 아니라 입을 닫고 경청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 번째, 젊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는 기대는 당신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대 차이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권위적인 존재에게 반감을 가지며 특히 나이를 앞세운 훈계에는 귀를 닫습니다. 박수받고 싶어 안달난 광대처럼 굴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다가가려 애쓸수록 당신의 가치는 시장바닥의 물건처럼 떨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당신을 신비롭고 거대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마법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섞이고 당신의 미천은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등불을 적절할 때 감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 보여준 패는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네 번째, 모임의 주인공 자리를 젊은이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굳이 중심에 서지 않아도 당신의 삶이 견고하다면 구석자리에서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은 자신보다 화려한 자를 시기하고 자신보다 조용한 자를 경외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배경이 되어줄 줄 아는 어른만이 진정한 고수의 풍모를 풍깁니다. 다섯 번째, 가르치려 드는 대신 질문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시대에만 유효한 유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벽을 쌓습니다. 지식의 나열보다 침묵의 무게가 훨씬 더 큰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입은 닫고 지갑만 열라는 말은 괜히 나온 처세가 아닙니다. 6번째,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면 그만입니다. 구태여 화를 내며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려 드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인간의 추악함은 약해 보이는 자를 짓밟으려 하는 데서 나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치를 바라면 됩니다. 7번째, 사교의 장에서 얻는 인기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공허함은 당신이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을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라시안의 통찰처럼 진정한 명예는 떠날 때를 아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 당신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요하게 물러나 혼자만의 평온을 즐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8번째, 칭찬에 목마른 노년은 비참합니다. 남들이 해주는 빈말에 도취되어 허풍을 떨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침에 칭찬하고 저녁에 헐뜯는 변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 타인의 인정 따위 필요치 않습니다. 9번째, 적당한 소외를 즐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얕은 대화에서 벗어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한비자의 냉철함과 그라시안의 영민함을 가진 당신이라면 무리지어 다니는 자들의 유치함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고한 학처럼 혼자 거니는 법을 배우십시오. 10번째, 오늘 이후로 어떤 모임에 가든 가장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그 궁금함이 곧 당신에 대한 예우로 돌아올 것입니다. 빛날 때 물러나고 침묵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이 비정한 인간 사회에서 당신의 품격과 평온을 동시에 지키는 최후의 기술입니다. 최종 마무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년 사랑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